자, 밑에 판례 볼게요. 빨간색으로 혈액 바꿔치기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그 혈액이 네 혈액인지 내 혈액인지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이. 소변도 마찬가지지. 그게 네 오줌인지 내 오줌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담당 경찰관이 그 즉시 충분히 심사를 했었다 할지라도 허위물 발견치 못하였기 때문에 위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강제 출국 당한 전력이 있는데 밑에 허위 호구부 등을 제출하였는데 옆에 사증 및 외국인 등록증을 색깔을 여기다 칠하세요. 발급받았다 동그라미. 여기다가 색깔 칠하세요. 여기에 받게 되면 여기서 본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1번, 2번은 묶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4번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낙찰자로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 허위 자료를 제출했는데 충분한 심사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허위물 발견치 못하여서 낙찰자로 결국은 결정되었다는 거야. 결정되었기 때문에 직무집행이 현실적으로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가 어떤 투표에게 투표하였는지를 구별할 수가 있도록 표시하였다고 했을 때 그때는 위계에 의한 본죄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구별에다가 점점 찍으시고 다음 자 시험 감독자를 속여서 대리 응시 동그라미 부정시험이죠. 부정시험, 대리시험 컨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가 됩니다. 국립학교는 위계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죄, 사립학교라면 업무방해죄가 되는 거예요. 자 밑에도 문제를 미리 알고 응시했다. 쪽지를 해답이 적힌 쪽지를 전달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대리시험, 부정시험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뭡니까? 본죄가 가능한 거죠. 춘천사란을 조작 허위 기재 동그라미 밑에 수료증명서를 진정한 것처럼 제출한 것도 그래서 응시했어요. 그랬을 때 본죄가 된다. 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 명의 동그라미로 참가했을 때 결국은 소유권 취득했죠. 그랬을 때 본죄가 가능하다. 자, 5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5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였다. 밑에도 마찬가지죠. 그랬을 때 본죄가 가능하다. 두 개 묶으시고요. 개인 택시 운송면허네요. 자, 여기서 가장했다 동그라미 빨간색입니다. 그 다음에 공모 동그라미, 위장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이런 단어가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전부 다 주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이 판례와 뒤에 비교하는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별표 한번 쳐볼게요. 자, 다음 자, 근무할 의사가 없지? 밑에도 없지? 밑줄으시고 밑에도 없지? 근데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허위 동그라미 하였다면 본죄가 됩니다. 자, 다음 공모했지? 공모했지? 그래서 허위 동그라미, 위계 동그라미. 자, 다음 판례입니다. 뒤지로서 제적한 바가 없거나 위 기준을 이전에 불교 종단에 등록된 바가 없는데 등록일을 위 기준을 이전으로 소급한 등록증을 발급받아 제출했을 때 위계가 됩니다. 다음 대장을 조작하도록 지시하고 허위 전세를 하도록 지시하였을 때 위계가 됩니다. 물론 지시니까요. 교사범위 되겠지만요. 자, 그 다음 판례는 배치가 좀 잘못되었는데 이 판례는 업무방해죄 판례입니다. 공직방해 아니고요. 일단은 뭐 죄가 되는 건 맞으니까요. 일단 나중에 내년도에 개정판 낼 때 업무방해죄 쪽으로 이제 배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동그라미 치시고 위계가 된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은 중국 국적으로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A 인적사항을 빌립니다. 그래서 가정혼인하죠. 가정혼인했다 동그라미. 어서 많이 봤는데요.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 할 때 본죄가 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이 친구가 지금 명의를 빌려서 여권을 발급받았죠. 그쵸? 그리고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죄가 될까? 말씀드렸잖아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 등 기재죄 여기서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발급받은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 심사에게 공무원 제출했을 때 이것이 바로 뭐다? 이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뭐만 것처럼 인적사항을 기재해서 여권을 발급받았다. 이 부분이 무슨 죄? 이 부분이 공정증서, 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되고, 자, 이 발급받은 것을 가지고 출입국 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죠.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여기 요 죄의 행사죄가 됩니다. 행사죄가 되고 또 어떤 죄도 되냐면 이를 출입국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 자체가 이 출입국 담당 업무를 위계로서 방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계에 따른 업무방해죄도 된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자, 경범죄처벌법상에 거짓 신고가 원인이 되어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었더라면 하지 아니하였을 대응 조치를 취하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다면 위계가 됩니다. 자, 그 밑에는 마찬가지죠. 거짓 신고 동그라미 실제로 그러한 대응 조치가 행해졌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이 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자, 밑에 죄가 안 되는 거. 위계라고 하는 것은 오인, 착각, 부실을 일으키게 하게 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공모하에 양해하에 하였다면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잖아요. 속고 속이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위계가 되지 않고요. 그 다음 단순히 허위 자백, 허위 진술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첨부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질 않아요. 심사권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밑에도 허위 세모, 허위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단순히 증거를 감췄다, 없앴다, 삭제했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질 않아요. 너네가 발견하면 되잖아요. 밑에 허위 세모, 공부할 게 뭐 있어요? 그치? 전부 다 죄가 안 돼요. 밑에도 허위 세모만으로는 죄가 안 돼요. 죄가 되려면 충분한 심사 이 단어가 나와야 돼요. 다음 10번 똑같지? 역시 허위 세모, 밑에 허위 세모 갖고는 죄가 안 돼요.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라고 했을 때 그 실효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자신이 정당한 임차인인 것처럼 얘기했다고 했을 때 위기를 쓴 바가 없잖아요. 정당한 권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한 기능이 없는 자가 했다면 죄가 될 수가 있는데 정당한 기능이 있는 자가 했기 때문에 위기가 되지 않습니다. 자, 13번 체크하시고. 자,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피고인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허위로 기재하였고 그 다음에 허위 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계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있지. 법원 공무원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된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위계가 되지 않는다. 다시 보내면 돼요. 다시 주소를 보정해서 보정명령서가 나옵니다. 보정명령서를 다시 직원이 보냅니다. 그러면 그 보정해서 그러니까 원고 쪽으로 보냅니다. 그럼 원고가 다시 보정해서 그것이 접수가 되면 그 접수된 대로 다시 우편물을 발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한 것은 법원직 공무원이 급한 것이 아니고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급한 거예요. 원고가.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쓰게 되고 똑바로 쓰지 못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의 딜레이가 됩니다.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법원직 공무원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법원직 공무원의 업무는 방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4번은 우리 앞에서 봤지? 그 담당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않았다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본죄는 되지 않고 단순히 입찰에 공정을 해야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그때는 경매 입찰 방해죄만 될 뿐이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돼요. 자, 15번. 자, 파워 매직 쉐이프를 단순히 뿌린 상태로만 운행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
그 CCTV는 식별하지 못할지라도 경찰관은 시간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찰관의 눈으로는 식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위계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경찰관의 눈을 속일 정도가 되면 위계가 되겠죠. 근데 뿌린 상태로 운행한 것은 경찰관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CCTV는 식별 못하더라도. 그래서 경찰관의 눈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지. 그래서 그 카메라 렌즈와 사람의 눈이 이 차이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눈은 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 16번 논문 접수가 마감이 된 상태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기준 강화하자 세모. 이것은 임용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위계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밑에 2번도 마찬가지지.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게재하여 심사 요건 이상을 확보하였다라고 했을 때 역시 충족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본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판례입니다.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꺽쇠 1번은 우리 앞에서 했죠. 자,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에서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을 때의 본죄 기수가 되는데 만약 구체적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다 세무짓게요. 그때는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 되지를 않는다. 출제가 아주 잘 되는 판례입니다. 이 부분 잘 보시고 조심해서 보시고. 자, 꺽쇠 2번 가죠. 자, 강제퇴거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살기 좋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또다시 오고 싶은 거예요. 중국에서 이 변경된 신분증과 호구부, 주민증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발급받았어요. 중국에서 발급받은 거니까요. 뭐 우리나라 굳이 개입할 필요는 없는데 이 친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위장결혼이다. 자, 위장결혼까지를 보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똑같죠? 본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를 숨긴 채 들어오려고 하였고 결국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했습니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제출하여 접수되게 하였다는 거예요. 접수 세무칙게요. 우리 앞 페이지에서 봤을 때는 접수해서 받았잖아요. 발급받은 거예요. 즉 여권을 발급받은 것이었기 때문에 공직방해 되는 거였지만 이것은 접수되게까지만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올라가 보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했어야지만 누가? 공무원이 했어야지만 본죄가 될 수 있는데 접수까지만 했고 그 다음은 발급받지 못한 겁니다. 발급받은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허위 사실이 기재된 귀하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서 접수까지만 한 것으로는 본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 조심해서 보시고. 자, 그 밑에 여기 색깔 여기 말고 여기입니다. 자, 갑을 의장으로 추대하기로 서면 합의를 했다. 서면 합의 세모. 그리고 미리 정하기로 구두 합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두 합의 세모. 여기를 세모 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기명 투표, 공개 투표하기로 공모를 했다라는 부분인데 결국 그 정을 모르는 임시의장을이 선거를 진행할 때 사전 공모에 따라서 단독 출마한 갑이 의장에 당선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공직방해냐 이 뜻이거든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이 서면 합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여기 나오죠? 서면 합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곧바로 뭐뭐가 되도록 할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증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즉 검사가 증명만 잘 했었더라면 될 수도 있던 것인데 증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 났던 판례입니다. 출제된 적 있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를 내면 여러분들이 밑에 거 내지 않을 겁니다. 뭐 증명이 부족하다 이딴 거 안 낼 거예요. 여기까지만 주고 던져주니까요. 문제를 던져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지문이 나오면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서면 합의로 하였다. 구두 합의로 하기로 하였다. 올라가서 접수 색깔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죠. 자, 그 다음 페이지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자, 리스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차량을 반납해야 되잖아요. 근데 반납을 안 해요. 자, 그러니까 갑이 뭐라 그랬냐면 차량 도난 신고를 해라. 그러면 경찰청 측에서 전국 수배가 되니까 차량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경찰에 허위 차량 도난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 갑이 경찰서 지구대에 허위 차량 도난 신고를 합니다. 자, 이것이 공직방해 될 수 있느냐,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된대요, 안 된대요? 자, 허위 신고 때문에 경찰이 이제 불필요한 수사를 하게 되었잖아요. 이 점만 갖고서는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본 판례입니다. 여기를 색깔 칠할게요. 허위 차량 도난 신고는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 되지를 않는다. 자, 그 밑에 자,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이 소장의 허가 없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을 취재하기 위하여 뭐 지인이라고 기재를 해놓고 반입이 금지된 녹음, 녹화 기능이 내장된 안경, 이런 안경도 있네요. 이런 안경을 착용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견하게 됐는데 이것이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일까? 우리 이 앞에서 똑같은 판례 봤죠? 무슨 판례로? 주거침입죄. 주거침입죄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그게 나와 있잖아요. 맨 끝에. 주거침입죄 안 되는데 그러면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는 될까?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반입이 금지된 여기를 세무칠게요. 왜 안 될까요? 이 단속 업무는 교도관에게 주어진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교도관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교도관 니 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직방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해설도 나와 있죠. 밑에 보면 교정시설의 출입자, 반출, 반입 물품을 검사 단속해야 할 의무는 교도관의 일반적 직무 권한이다. 이것이 법에도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네 탓인 것이지 이쪽 탓은 아닌 것이다. 그래서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밑에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여기 녹음 녹화 나와 있죠. 반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 이것이 교도관이 단속해야 할 의무인 것이지 따라서 마찬가지로 그 수용자 아닌 자가 이걸 갖고 들어왔다면 반입했다면 역시 단순히 금지 규정 위반 행위를 한 것일 뿐 교도관을 피해서 한 것일 뿐이지 이것만으로는 위계로 볼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례 꺽쇠 2번 이 부분을 보죠.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여기도 보면 몰래 소지하고 들어가죠. 녹음 녹화 장비를 몰래 소지했다를 세무칠게요. 들어갔다고 했을 때 위계가 되지도 않는다. 주거침입도 되지를 않는다. 그쵸? 자, 밑에 미결수가 집사 변호사 6명을 고용했다. 야, 돈도 많네요. 뭐 회장급 되는가 봐요. 자, 집사 변호사 세무칠게요. 얘들 하는 일 뻔하죠? 그냥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래서 변접을 하게 되는데 결국 집사 변호사 하는 일이 뭐야? 그쵸? 개인적인 심부름, 업무, 요거 바로 이제 집사 변호사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위계에 따른 공직방해일까 하는 부분인데 교도관이 이건 담당할 부분이 아니야. 교도관이 할 일은 여기 몰래 갖고 들어오는 거,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검사 단속할 것이 교도관의 의무인 거지. 집사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교도관이 할 문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이번은 교도관의 잠시 단속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걔네들이 어떤 내용의 서류를 주고받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건 교도관이 거기 접근하면 안 돼요. 변접을 할 때 교도관이 거기서 멀리서 관찰할 수 있을 뿐이지 거기서 내용을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도 판례로도. 그래서 이건 교도관의 감시 단속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이 집사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교도관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방해되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교도관의 업무 방해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시험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왔고요. 최신 판례라서 앞으로 출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몰래 소지했다 색깔, 집사 변호사 색깔, 반입금지 색깔. 자, 됐습니다. 방해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판례도 별표. 빨간색으로 방해하려는 의사 동그라미. 됐죠? 자, 그런데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요. 자가용일 경우에는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서 합의하는데 불리하다 세모 파란색입니다. 세모 파란색입니다. 그쵸? 세모 라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오로지 생각나는 것은 돈 계산, 합의금 생각이 밖에 없지 공무집행을 방해하겠다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위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도 출제가 잘 되고요.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오로지 생활에 궁하여서 직장을 구하여 볼 생각, 이것도 세무치시고, 이것도 방해한다는 의사가 없지, 방해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본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2번은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위협 판례에서 1번, 맨 밑에 판례 이 두 가지를 잘 봐두시면 돼요. 자, 다음 법정 국회의장 모욕죄는 목적 범위라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자, 인권옹호 직무방해죄입니다. 경찰이 검사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방해하거나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 성립하는 것이 인권옹호 직무방해죄라는 거예요. 됐고, 자, 밑에 보시면 판례 2번 나와 있지? 검사가 피의자 인치를 2번에 걸쳐서 명하였는데 경찰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동그라미.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본죄가 가능하다. 직무기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죄를 모두 인정했고 상상기경합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형사법이 개정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이것이 본죄가 가능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